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대현 판사의 터무니없는 선고로 완전히 확정됐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당장 설치해야 합니다. 지기현이든 백대현이든 이런 판사들은 내란 재판에서 무조건 배제시켜야 합니다. 판사가 판사짓을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1심 선고를 보고 유죄 나왔으니 됐다고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절대 아닙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대통령 기록물 폐기,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차벽과 인간 스크럼, 경호처 지휘부의 사전 공모 정황까지 하나하나 촘촘히 적시했습니다. 국가긴급권은 국무위원 전원 소집이 필수라고 명확히 판단했는데 일부만 소집한 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은 명백히 허위이고 고의성도 인정됐습니다. 그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이며 폐기 행위도 유죄라고 했습니다.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는 긴 설명을 늘어놓고 공수처 수사권 관할 영장 방식 체증 필요성까지 모두 인정하면서 결국 윤석열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으로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표현까지 썼고 반성태도 전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고작 징역 5년입니다. 특검 구형 10년의 정확히 절반입니다. 이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입니까? 재판부가 스스로 쓴 문장들을 따라가면 양형은 훨씬 무거워져야 정상입니다. 권고형량 16년이라고 해놓고 기준상 최대 11년 3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스스로 밝혔으면서 고작 5년을 때린 겁니다. 국민은 숫자 자체에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쌓아올린 논리의 무게와 마지막에 떨어진 터무니없는 형량 사이 엄청난 간극에 허탈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헌법과 개헌법을 정면 위반했다고 써놓고 헌법 준수 의무가 가장 무겁다고 써놓고 절차 경신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써놓고 정작 처벌은 반토막 내면 법원이 말하는 엄중 처벌은 도대체 어느 나라 기준입니까? 결정타는 초범입니다. 초범이라고 유리하게 참작했다는 부분은 국민에게는 명백한 모욕입니다. 내란 같은 범죄가 반복 범죄입니까? 한 번으로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반역 수준의 범죄입니다. 초범이라고 깎아준다는 발상 자체가 이 범죄의 본질을 완전히 모르는 후한 무치한 논리입니다. 살인, 강도, 횡령도 초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무위원 심의권을 고의로 빼앗고 허위 문서로 은폐하고 기록을 조직적으로 없애고 영장 집행을 국가기관으로 막은 이 연쇄적 반역 행위를 초범이라고 감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초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법원은 이 중대범죄를 평범한 형사사건으로 취급해도 된다는 위험한 신호를 사회에 보낸 겁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건 바로 그 신호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건 사실 인정 부분에서는 극도로 단호했다는 점입니다. 국무위원 전원 소집 통보를 안 한 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고 긴급 상황이라 통제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고 탄핵소추 시도나 부정선거 의혹은 전원 소집을 생략할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윤석열의 모든 변명을 법리로 박살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도 공수처 권한 관할 영장 유효성 체증 필요성까지 모두 인정하고 적법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양형에서는 갑자기 절반으로 줄여버립니다. 국민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죄는 죄라고 하면서 결국 보호해줬다. 판결문이 아무리 길어도 사회에 남는 인상은 단 하나입니다. 결국 봐줬다. 물론 무죄 부분도 있습니다. 국무위 소집개최 법령 위반은 단정 어려워 무죄 취지 허위 공문서 행사 제도 증명 부족으로 무죄 허위 공보도 일부는 증명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양형에 영향을 줬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분노하는 건 그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스스로 죄질 극히 나쁘다. 반성 전혀 없다. 엄중처벌 필요라고 강조해놓고 왜 감형 수준으로 끝내냐는 겁니다. 법원이 쓴 문장과 찍은 숫자가 서로 싸우는데 숫자가 이겼습니다. 백대현에 대한 실망은 이제 분노로 바뀝니다. 지기현과 다를 거라는 기대를 걸었는데 결국 같은 선 판사였습니다.
법정 질서를 잡고 냉정해 보였던 태도가 공정의 증거라고 믿었는데 마지막에 상식의 선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기대가 배신으로 돌아오는 순간 국민은 더 차갑게 단죄합니다. 결국 판사는 판사다. 이 냉소가 퍼지면 사법부 전체가 불신의 늪으로 빠집니다. 이 선고는 내란 사건과 분리됐다고 해도 사회적으로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123불법 개혁과 은폐방해의 연장선에 오늘 판결이 놓여 있습니다. 이 정도로도 5년이라면 내란 본안에서는 얼마나 더 봐주려는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폭발합니다. 박은정 의원이 지적한 대로 최대 11년 3개월까지 가능했는데 5년을 선택한 건 재량이 아니라 명백한 방향 선택입니다. 엄중처벌을 외치면서도 낮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만큼 설명하지 못하면 이 판결은 공정이 아니라 권력보호로 읽힙니다. 특히 초범을 핵심 감형 사유로 든 건 국민에 대한 도발입니다. 백대현이든 직위원이든 개인 판사에게 기대 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특정 판사 배제용이 아니라 국가적 중대 사건을 제대로 다룰 새로운 재판 구조를 선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판결은 확신 대신 결국 봐준다는 불안을 키웠습니다. 이 불안이 커지면 내란 재판을 둘러싼 갈등은 폭발합니다. 그 화는 법원과 국가를 집어삼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개인 판사 찬양이 아니라 구조의 철저한 교정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배당 진행 기준을 투명하게 하고 절차 논란을 없애고 양형이 국민 상식을 배반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철저히 묶어야 합니다. 좋은 판사 개인의 기대는 방식은 오늘로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국민은 더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사법부는 더 큰 불신을 떠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가장 절박한 결론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선택이 아니라 이 불안을 끝낼 최소한의 필수 장치입니다. 유명 정치학 교수인 이영애 교수의 날카롭고 뜨거운 반응입니다. 이 분석은 오늘 판결이 한국 민주주의의 뼈아픈 상처를 어떻게 드러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제도적 혁신을 외쳐야 하는지 생생하게 파헤칩니다. 백대현 판사의 선고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형량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헌정 질서를 흔든 중대범죄에 대해 법원이 스스로 죄질 극히 나쁘다고 쓰고 반성 전혀 없다고 질타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언해놓고도 결국 절반으로 깎아버린 자기 부정의 극치입니다. 정치학자로서 수십 년 동안 권력과 법치의 긴장관계를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모순을 본 적이 드물었습니다. 법원은 윤석열의 행위를 헌법과 개헌법의 정면 위반이라고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국무위원 전원 소집 없이 국가긴급권을 남용한 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호히 판단했습니다. 사후 허위 선포문 작성 대통령 기록물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영장 집행저지 위한 차벽과 인간 스크럼 경호처의 사병화까지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닙니다. 이건 헌정 질서에 대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형량은 고작 5년입니까? 특검 구형 10년의 절반입니다. 재판부 스스로 최대 11년 3개월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으면서 왜 하필 낮은 쪽으로 기울었습니까? 가장 충격적인 건 초범 참작입니다. 초범이라는 단어가 이 반역 수준의 범죄에 감형사유로 작동하는 순간 법원은 국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번으로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도 처음이라면 봐줄 수 있다. 이 논리는 정치학적으로 치명적입니다. 내란과 반역은 본질적으로 반복범죄가 아닙니다. 한 번 성공하면 이미 게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초범 감형은 일반 형사사건에는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행위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 건 법치주의의 자살 행위입니다. 이 판결은 사법부가 권력에 충실한 방패 역할을 자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은 이렇게 읽습니다. 죄는 죄라고 하면서 결국 보호해줬다. 이런 인상은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닙니다. 이건 정치체제의 정당성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동의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동의가 무너지면 체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미 사법 불신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 사건으로 시작된 불신이 백대현 판사로 이어지면서 이제 판사는 판사다라는 냉소가 대세가 됐습니다. 이 냉소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불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제도를 마비시키고 극단적 대안을 부추깁니다. 정치학에서 우리는 이를 제도적 신뢰 붕괴라고 부릅니다. 그 붕괴의 끝은 대개 사회적 혼란이거나 권위주의의 부활입니다. 오늘 판결은 내란본안 재판에 치명적인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 정도로 중대한 범죄에도 5년이면 충분하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는 얼마나 더 관대해질까요? 국민이 불안해하는 건 바로 이 합리적 의심입니다. 법원이 스스로 만든 기준점 때문에 더 큰 재판이 이미 오염됐습니다. 이제 개인 판사에게 기대를 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백대현이 냉정하고 공정해 보였던 태도가 결국 상식의 선을 지키지 못한 순간 국민은 더 이상 개별 판사의 양심에 민주주의의 운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제도적 혁신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가 왜 절박한지 정치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중대 헌정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사건들은 권력구조 전체를 흔들고 국가 정체성을 위협합니다. 둘째, 이런 사건은 사회적 갈등을 극대화합니다. 판사 개인의 재량에 맡기면 어느 쪽이든 편파 논란이 터집니다. 셋째, 양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이 판결 결과를 미리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법치가 작동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전문 판사표를 구성하고 배당 기준을 투명하게 하고 양형 기준을 미리 공론화하면 개인 편견과 외압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를 통해 헌정질서 수호를 전문화했습니다. 미국도 대법원은 정치적 사건에서 특별한 절차와 전통으로 신뢰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한국도 이제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123 사태는 우리 민주주의가 아직 취약하다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오늘 백대현 판사의 선고는 그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쌓은 논리를 마지막에 스스로 부정하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 불신을 회복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그 첫걸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혼란이 우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정치학자로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는 수정과 개선의 과정입니다. 오늘의 충격과 분노를 제도 혁신의 동력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진짜 성숙할 수 있습니다. 백대현 판사의 선고가 역설적으로 그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